네, 웹 프로그래밍 응용 5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품 후기, 상품 평을 다는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 기능이 남아 있죠. 상품 후기를 편집하는 기능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오늘 이 시간에 요거 마무리해서 개발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역시 어쨌든 스케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개괄적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개발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진다기보다는 아예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 그림은 여러분 나중에 그 지금 하나의 숙제 형식으로 그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숙제도 내볼 생각이긴 한데요. 이 그림 그리는 거 무시하지 마시고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보는 거 훈련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요 구현해야 될 부분은 요 편집 링크 상품 후기 목록 중에 지난번 삭제까지는 만들었고요. 편집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편집 링크를 클릭했을 때 편집 후기 폼이 나오고요. 그 후기 폼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전부 이제 그 입력을 마친 뒤에 그 서브미트 버튼 누르면 그 다음에 편집 후기 편집 처리를 수행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미리 이제 그 순간 전에 로그인 검사를 하고 이것도 이제 그 삭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죠. 본인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본인 글인 경우에만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로그인 검사를 통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튕겨 나가고요. 본인 글 검사도 마찬가지로 아니라면 다시 read.jsp로 튕겨 나가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고요. 후기 편집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리드로 가서 그 후기 편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clist.jsp에 일단 그 편집을 하기 위한 링크를 달아야 되겠죠. 지난번 delete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_edit.jsp에서 그것을 입력 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그 cid 값하고 pid 값 두 가지를 동시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CID는 뭐죠? CID는 말씀대로 상품평 글의 고유 번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PID는 상품 고유 번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품평 글 고유 번호는 용도가 뭐죠? 용도는 편집을 위한 어떤 그 고유키, 편집을 위한 고유키가 필요하겠죠. 그죠? DB에서 그 레코드에 해당하는 편집을 수행해야 하니까 그 글에 대한 편집을 수행해야 하니까 당연히 상품평 글에 대한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될 것이고 p_id는 왜 필요한 것이죠? 네, 완료가 되면 read.jsp로 이동하기 위해서 상품 고유 번호를 알고 있어야 read.jsp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합니다. 자, 입력 폼을 처리하는 c_edit.jsp입니다. c_edit.jsp 코드가 좀 길어서 제가 지금 요걸 좀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 까만색 화면 오른쪽 코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부분이 바로 이 코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박스에서 한 일은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코드입니다. 여기서 UID 값이 널이거나 UID가 비어있는 곳으로 비어있는 칸으로 되어 있으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는 걸 판단한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히스토리 백으로 윈도우의 히스토리 백, 즉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러트 창을 하나 띄우고 이렇게 히스토리 백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 백이 되는데 히스토리 백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 부분 화면 오른쪽 코드 부분이라고 여기 따로 빼놨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값은 두 가지가 있죠. PID 값하고 CID, 즉 PID는 상품의 고유번호, CID는 상품평 글의 고유번호,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페이지에서요. 자, 여기 뒤에 두 줄에 걸쳐서 DB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먼저 뭐 하느냐 하면 select 별 from p comment. p comment는 상품평 테이블이죠. 거기에 CID 값이 CID인 것,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CID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글, 목록에서 선택한 그 글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글, 지금 상품평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빼내는 정보는 뭐냐면 UID, 사용자에 대한 정보, CID는 이것과 같은 건데요. 결국 CID 값은 같은 것일 겁니다. P 언더바 ID,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값하고 요 지금 갖고 왔던 값하고 같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부 다 꺼내어 봤습니다. 다음 컨텐츠, 이건 상품평에 대한 글이죠. 마지막으로 스타 포인트, 요거는 그 상품평에 대한 별점, 점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보를 DB로부터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요 상품평에 대한, 일단 요 줄은 나중에 해석을 하고요. 요 부분부터 먼저 보시죠. 자, UID가 equals UID와 다르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그 전에 딜리트 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UID는 지금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요 UID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 UID는 UID는 지금 DB에서 갖고 온 UID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DB의 지금 현재 글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비교하여 그 글이 같으면 편집에 들어가고 다르면 편집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다시 히스토리백으로 read.jsp로 이동하도록, 튕겨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 코드이죠. 요것도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폼에는 지금 두 가지 값은 히든 타입으로 PID하고 CID 값, 지금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edit comment.jsp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edit comment.jsp는 뭘 담당하는 역할이죠? 이 입력 처리를, 그죠? 예, 이 편집하기 위한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내용을 DB에 밀어넣기 위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가 있는 파일이 edit comment.jsp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낼 정보로는 PID 값하고 CID 값 두 가지를 넘기는데, 이건 입력받는 값이 아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을 동시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고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입력 폼이 다른, 입력한 글이 다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PID하고 CID 값은 그냥 넘겨만 주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컨텐츠, 요거를 일단 DB에서 갖고 왔던 컨텐츠 값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있었던 글로부터 무엇인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 셀렉트 문을 보시면, 셀렉트 문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원래 셀렉트 문의 옵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선택된 채로 시작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HTML 시간입니다. HTML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긴 보시면 여기에 옵션에요. 옵션에 여기에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말이 보이면요, selected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 예를 들면 3번에 뭐 옵션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 보이면, 요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말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이 된 채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3번이 selected 되어 있으면 3번 이렇게 선택한 채로 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selected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된 채로 갈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첫 번째 것이 선택된 것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것이죠? 선택한 그
별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요 콤보 상자에, 즉 여기 콤보 상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채로 우리가 편집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것은 여기에 퍼센트로 셀렉트 별, 셀 배열이죠. 셀 1, 셀 0, 셀 2, 셀 3, 셀 4라고 하는 배열의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요 셀 0번부터 4번까지 이 배열은 어디에 선언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배열 5개짜리 배열을, 스트링 배열 5개짜리를 선언했어요. 선언하면 그 초기 값으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셀 배열에는 전부 빈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5개의 빈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자, 비어있는 문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배열에 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채워놨는데요. 스탑 포인트는 몇 점부터 몇 점 사이죠? 예, 1점부터 5점 사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배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0번부터 4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탑 포인트 값이 예를 들면 3번이다, 3이다 라고 하면 3이 아니고 빼기 1 한 2번 자리가 바로 화면에서는 3번에 해당하는 자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스탑 포인트는 1번부터 5번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네, 배열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빼준 그 값에 selected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selected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했기 때문에 그 문자열이 만약에 예를 들면 3번이었다, 별점을 3점을 주었다, 이 상태면 배열의 몇 번이요? 2번에 해당하는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selected로 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selected를 출력하도록 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뭘로 출력이 됐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배열에 원래 있었던 값이었던 따옴표, 그냥 빈 문자열이 출력이 됐겠죠. 빈 문자열이 출력됐다라는 뜻은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만, 요 자리만 뭘로 표현됐다고요? selected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이 요게 선택된 것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보통 이제 select 옵션 태그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JSP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선택한 값을 옵션 상자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select 옵션 상자에서 별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별점을 줄 때 요즘은 이렇게 select 옵션 상자처럼 생긴 UI를 이용해서 별점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뭐 별 모양이나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동그라미 5개의 모양을 해서 여기 색깔을 칠하는 방식으로, 그죠? 색깔을 칠하는 방식으로 별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만약 요 별점을 주는 방식이 셀렉트 옵션 상자가 아닌 뭐 직접 까만색을 칠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UI가 바뀌었다면 요 코드는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겠죠. 당연히 셀렉트가 아니라 어떤 다른 UI 폼에 입각해서 그것이 수행되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연구해서 요 셀렉트 옵션 상자를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시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숙제를 내서 이것을 한번 구현해 봐 라고 얘기하면 열의 9명의 학생은 이 별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인풋에 텍스트 타입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인풋에 텍스트 타입으로 입력받는 것이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태도인데요. 그럼 물론 저도 예전에 그 개발 초기 초급 개발자였을 때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자, 인풋 텍스트 타입으로 하면 별점을 주기가 이렇게 그냥 비어있는 글 상자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글 상자로 나타나면 어떤 오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1점부터 5점까지 입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들은 1점부터 5점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100점을 주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3점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자기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다는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을 뭐 1부터 5 사이로 입력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출력하고 이런 처리들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꼭 고정적으로 무엇인가 값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UI 체계를 달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공부인 거죠. 큰 경험인 것이고요. 자, 여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큰 뭐 아주 복잡한 설명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닙니다. 셀렉트 옵션에 selected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선택된 것이 selected라고 하는 것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된 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집 처리를 하는 edit-comment.jsp인데요. edit-comment.jsp 코드는 되게 쉽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다른 코드들하고 거의 유사한 코드이고 특별한 기능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 코드는 우리가 그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가서 튕겨 나가는 코드이죠. 사실은 edit-comment.jsp에 로그인 안 한 채로 접근하는 일은 실제 어떤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력 폼을 통해서만 불러오는 그 파일이기 때문에 직접 URL을 입력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사는 한번 해야 한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갖고 왔던 네 가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입력받은 네 가지 데이터를 PID, CID, 컨텐츠, 스타, 포인트 점수까지 네 가지 점수를 가져와서 걔를 업데이트 커멘트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의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지금 스타 포인트 값하고 컨텐츠 값하고 두 가지를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컨텐츠, 스타, CID 값에 해당하는, 즉 내가 원하는 편집하고자 하는 글인 CID 값의 글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 편집하고 있는 것, 여기 이제 그 기능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다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 PID를 계속 끌고 왔는데요. 이 PID를 끌고 온 이유가 read.jsp로 이동하기 위하여 PID 값을 끌고 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ID로 갈 수 있어요. 지난번 delete를 설명하면서요, delete 커멘트를 설명하면서 제가 약간 설명에 오해가 좀 있었는데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read.jsp로부터 와서 그 편집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편집 중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두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지금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자, 아니라면 다시 read.jsp로 이렇게 튕겨 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요, 히스토리 백을 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편집이 끝나면 역시 똑같이 read.jsp로 가는데 요번에는 send redirect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편집 과정에서 로그인이 안 되어 있거나 내지는 자기 글이 아닌 경우에서 read.jsp로 다시 튕겨 가는 것은 read.jsp가 어떤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에서 뒤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토리 백을 하면 read.jsp는 브라우저가 캐시되어 있는 화면을 그대로 화면을 다시 출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도 없는 상태의 그전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read.jsp로 가게 되는 send redirect로 가는 요 부분은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업데이트로 pcomm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백을 해서 돌아가면 뭐가 보입니까? 캐시된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편집되어진 결과물이 read.jsp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완료가 끝나면 send redirect로 다시 서버에게 현재 페이지를 다시 재요청하고 read.jsp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열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히스토리 백과 send redirect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상품평을 등록하는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는 대충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나머지 일들이 좀 있죠.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상품평이 지금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일반 쇼핑몰 사이트에 가면 상품평이 안 좋은 평들을 좀 먼저 읽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거나 좋은 상품평을 먼저 읽어보고 싶거나 그런 욕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상품평의 점수, 스타, 별점이 좋은 점수 내지는 나쁜 점수에 입각해서 정렬을 바꿔서 좀 출력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부트스트랩 등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좀 적용시켜서 좀 예쁘게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뭐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뭐 지금 이 상품평 사이트를 좀 분석해 보자면 그 지금 이건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그 구현이 된다면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좀 제약 조건들이나 한계들이 좀 있는 현재 결과물이다라고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일 크게는 어쨌든 상품 정보 관리 기능들, 뭐 상품을 등록하거나 내지는 편집 삭제하는 기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쇼핑몰로서의 어떤 기능들은 아직 멀고 먼 길이겠죠. 그런 나머지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 계획을 좀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